원산지는요, 딱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판정. 원산지가 한국이냐 중국이냐 일본이냐 그렇게 판정된 원산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 보자. 원산지 표시까지 해서 여기가 또 봐야 될 게 많구나. 혹시 관세법에서 원산지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판정은 누가 해요? 대무역법이 하죠. 그럼 통관 단계에서 관세법은 뭐 합니까? 확인. 그래서 아마 그 판정 기준과 확인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잘 보세요. 1. 정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인 물품 등의 그러니까 대무역법은 물품 등이에요. 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뭐 하여야 한다 아니죠. 뭐 하는 게 뭐 강제적인 의무는 아니니까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관세청장이 다 하긴 하겠지만 그럼 도대체 기준이 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완전 생산 기준과 실질 변형 기준이 있어요. 한 나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완전 생산 기준. 하지만 대부분의 물품은 둘 이상의 원산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품이 실질적 변형이 될 정도로 가공을 가한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실질 변형 기준 이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60페이지에 그림 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이게 뭐냐면요. 우리 답안지 작성할 때 이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일단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수입 물품도 판정할 수 있고 수출 물품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수입 물품에 대한 기준을 볼 겁니다. 그러면 수출 물품에 대한 기준은 뭘까요? 그거예요. 수출 물품에 대한 기준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수출하겠죠. 그럼 뭐의 기준 따라가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은 수입국가 기준을 따라가라. 혹시 수입국가에서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분명 보세요. 우리나라도요. 수출국에서 뭐라 하건 우리나라 기준이 있죠. 그래서 수출되는 물품은 수입국가 기준을 따라가는 게 맞대. 수입국가 기준을 따라갈 수 없을 때는 지금 방금 이제 배우는 거 있죠. 우리나라 수입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이 수출 물품에도 적용되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발 목차 쓸 때는요. 1. 정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목차는요. 수입 물품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수입 물품에 대한 기준이 쫙 나오고 그럼 3번 목차가 뭐겠어요? 수출 물품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모르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기준은 다 수입 물품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이 말을 안 써요. 그냥 기준을 쫙 나열합니다. 수출 물품인지 수입 물품인지 말 안 해요. 그리고 2, 3 이렇게 써요. 2 완전 생산, 3 실질 변형, 그리고 4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수출 물품 기준. 그럼 앞에 건 뭔데? 2, 3으로 나눠야죠. 크게. 이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내가 과연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160페이지 2번 수입한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되며 자, 항상 대원칙이 있습니다. 표시와 판정의 대원칙은 단순 가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입 물품의 생산 및 제조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 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럼 단순 가공이 뭔데? 아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단순 가공 활동으로는 보존을 위한 가공 활동, 운송 편의를 위한 가공 활동, 포장과 관련된 가공 활동, 통풍, 냉장이나 냉동 및 도축 등은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단순 가공으로 본다. 단순 가공으로 원산지 건드리지 말라는 거고요. 자, 162페이지 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도축이야말로 HS 코드 2단위를 변경합니다. 1류가요? 2류가 돼요. 도축을 하면. 그래서 이 정도면 실질 변형 아니냐? 원래 실질 변형이 HS 6단위를 변경하면 실질 변형이거든요. 도축은 뭐예요? 2단위를 변경합니다. 앞에 두 개가 변경됐죠. 그래도 단순 가공은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발 쓸 때 일단 목차를 정의,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번 수입 물품, 3번 수출 물품. 자, 그러면서 대전제 단순 가공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쓰던 누락만 안 하면 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요 목차가 좋은 목차라고 생각해서 제가 목차까지 다 짜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무역실무에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무역실무는 목차 별로 안 좋아하는데, 대무역법에 그런 게 어딨어. 목차 외워서 일단 뭐 빨리 써야지. 그래서 대무역법이나 외역한 거래법마저 무역실무처럼 공부하면 아주 큰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가능하면 이 목차로 써주는 게 제일 맞을 거예요. 그래서 목차까지 그때그때 외우세요. 그러면 1번 완전생산, 이 실질 변형 기준이 있습니다. 잘 볼게요. 완전생산 기준은 뭐냐? 계속 수입 물품이죠.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완전생산 물품의 경우에는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할 것. 2번 실질 변형 기준. 완전생산 기준은 그 나라에서 태어난 동물, 그 나라에서 뭐 자란 뭐 생선, 광물, 농산물 이런 것들이요. 실질 변형 기준은 뭐냐? 소일 물품의 생산 제조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로서, 자, 이거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지금 이 휴대폰 안에 몇 개 국가가 개입돼 있을까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다 개입돼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공산품은 둘 이상의 국가가 개입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경을 가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경을 한 국가를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조립한 국가예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됩니다.